러시아 지역에 우리 한인 동포들이 1863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5만 명이 될 때까지 큰 동포 사회를 이루고 살다가 1937년에 스탈린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됐습니다. 그때 카자흐스탄에 8만 명, 우즈베키스탄에 7만 명, 그렇게 해서 한 15만 정도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이주가 됐고, 그분들은 스스로를 고려 사람이라고 하고, 혹은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그 19세기 말부터 연해주에 건너가서 살던 우리 한인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요. 사할린은 좀 역사가 다르죠. 사할린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남부가 일본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일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제국과 일본이 협상을 하면서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남쪽은 일본에 주고 북쪽은 이제 러시아 제국이 차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은 그 일본 땅으로 사실 강제징용을 당해서 간 겁니다. 처음에는 계약 상태로 많은 분들이 건너갔고, 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남쪽에서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9년도 또 41년도 이렇게 일본이 패망이 다가오면서 이제 강제징용으로 바뀌면서 많은 간부들이 거기 가서 생활했고, 그 가족들이 거기 남게 되었죠. 그분들은 스스로를 고려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할린 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좀 다르죠. 예, 그렇게 사할린에 한 4만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한인들이요. 그런데 45년 8월 9일부터 이제 소련군이 만주 사할린 쿠릴 열도 해방작전이라는 것을 펴면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부 부대는 만주로 들어가고, 또 일부 부대는 북한으로 가고, 일부 부대는 상륙정을 타고 사할린에 상륙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투가 사할린 그 섬에서는 9월 2일 그 무렵까지 계속되었고, 쿠릴 열도까지는 10월 1일 전투가 계속되어 결국은 다 소련이 차지하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쫓겨가고, 인들은 이제 도관에 든 쥐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남북은 건국 과정에서 사할린 동포의 힘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일본 정부는 그 이전까지는 내선 일체라 하면서 마치 일본인 취급을 해주는 것 같이 하다가 자기 배에 자기들만 싣고 우리 한인들은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할린 남부 코르사코프 항구라는 데 가면은 망향의 비가 서 있습니다. 그 시를 적어뒀는데 읽어보면 피는 몰라죠.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미쳐 죽었다. 고국에 가지 못하고 일본 배에도 오르지 못하고 한 분들이요. 그런 한서린 곳이 이제 사할린이고, 소련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와서 보니까 일본인도 아닌 것이 국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적국 민족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유령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서류에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뭐 떠도는 유량자 집단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73년 그 무렵에 일부 이제 우리 한인들이 소련 국민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나 그 나머지는 그래도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로 무한정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남한 정부도 모른 척하고 북한도 모른 척하고,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러나 또 북한에서는 사할린 한인들을 청년들이 오면은 대학도 보내준다, 뭐 집도 내준다 이러면서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그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북으로 갔죠. 혹시 북에 가면은 고향인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도 열릴까 하는 희망 속에서 갔고, 특히 1세대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결정을 많이 했고, 그때 자식들은 전부 반대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향에 갈 수 있겠느냐 반대했지만은, 또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든지 고향 근처에서 묻히고 싶으니까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사할린 동포를 모른 척 했고, 1세대 영주 귀국 정책이 시행된 것도 89년, 90년 그 무렵이거든요.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또 경비를 일본 적십자사에서 대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그래서 이제 1세대 동포들은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세대들이 낳은 2세대 자녀들은 영주 귀국을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아서 또 이산가족의 비극을 맛보았죠. 그러다가 뭐 얼마 전에
일찍부터 이제 2세대까지는 영주 귀국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3세대, 4세대들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잠깐 만나러 한국 땅에 왔다가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할린 동포의 비극은 우리 근현대사가 낳은 모든 비극의 총체적 집합이다. 예, 우리 현대사와 근대사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싶으면 사할린 동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할린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이 아주 집약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할린 문제는 곧 나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할린 사회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지금의 3, 4대 청년들은 또 예전 고생했던 그 할아버지 세대하고 다르게 다들 국제인이 되어 있고, 또 그 무엇보다도 다문화, 다중문화에 익숙한 인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해주라든지 사할린 문제를 너무 그 고생했던 1세대의 기억으로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니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다중문화 사회의 어떤 선구지역, 선도지역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경험을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사회 전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홉이 사할린 섬에 왔을 때 일부 한인들이 그때 벌써 있었나 봐요. 그때가 1890년인데 사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부를 장악한 뒤에 우리 한인들이 건너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한인들이 없어야 맞는데, 그래도 거기서 만났는가 봐요. 왜냐하면은 1863년 그 무렵부터 연해주에 우리가 이제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국경을 넘어서 월경 농사라 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돌아오다가, 나중에는 3호, 3집이 건너가서 3호 마을이 되고, 뭐 10집이 건너가면 10호 마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제국과 북한 그 사이에 마을들이, 우리 한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 한인 마을들이 북으로 많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블라디보스톡 항구의 노동자로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생전 처음 본 까리에츠 하는 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도 아닌 것이, 또 일본인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하는 거를 짧게 사할린 섬에 남기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 일부 한인들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경로로 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그러나 본격적인 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뒤로 갈수록 30년대, 1930년대 또 40년대 초반, 이때 집중적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한 4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또 사할린 하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문제가 이 이중징용의 문제입니다. 이중징용 희생자. 이중으로 부려먹었어요. 그 와중에 많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할린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강제징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본과 러시아 제국의 관계사도 있고, 또 북방 영토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안톤 체호프라는 아주 큰 극작가이자 소설가가 또 사할린 섬에 와서 다큐 문학을 남겨서, 또 그것이 전체 러시아 형벌제도,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진 이런 역사도 있고요. 지금은 거의 한 50여 민족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다민족 다문화 사회 지역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한다면 사할린에는 3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사와 관련해서 볼 때는 한인 이주사, 또 강제징용사, 뭐 이중징용사,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문학과 관련된 주제인데 체호프와 사할린, 그런 관점에서 또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도 지금 빠르게 다중문화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미 사할린은 오래전부터 50여 민족이 어울려서 다민족 사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뭐 경제적 관점에서 뭐 국민소득
낮다 높다 그 하나의 기준으로만 남의 사회를 진단할 건 아니고 그 사할린 섬도 다중문화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잘 우리가 간파하고 또 거기서 배울 점을 찾는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또 사할린에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